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화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이번 울산 총선에서 다소 의아스럽다 싶을 만큼 공천 결정이 늦어진 선거구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 중구 선거구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어제 울산 중구를 박성민, 정현국, 김종윤 예비후보 간 3자 경선으로 결정했습니다. 경선 결정 발표 직후 3명의 후보들 모두 기자회견을 갖고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일피일 늦어지던 국민의힘 중구 선거구 공천 방식이 결정났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6일 울산 중구 공천 방식을 3자 경선으로 결정해 발표했습니다. 지난 17일 면접이 있은 지 열흘 만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 중구 선거구는 김종윤, 정영국, 박성민 등 3명의 예비후보 모두가 참여하는 3자 경선을 치러야 합니다. 경선은 일반 유권자 대상 전화면접 조사와 당원 선거인단 대상 자동응답 시스템 조사로 진행됩니다. 조사 비율은 당원 50%, 일반 유권자 50%입니다. 출마 후보들 모두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정가빈 전 보좌관 출신인 김종윤 예비후보는 젊은 정치인임을 강조했습니다. 젊고 깨끗한 저 김종윤이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전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정영국 예비후보는 구태정치 청산을 외쳤습니다. 정영국은 다릅니다. 구태정치 청산하겠습니다. 울산의 정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재선에 도전한 박성민 예비후보는 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며 더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힘있고 일 잘하는 박성민이 더 많은 예산 확보, 투자 유치로 울산 미래 100년 중구 발전을 확실히 앞당기겠습니다. 경쟁 후보들의 잇따른 기자회견장에서는 박성민 의원에 대한 삼청교육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정윤, 정영국 예비후보는 삼청교육대에 대한 진실을 확실하게 밝힐 것을 주문했고 박성민 예비후보는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44년 전 국가로부터 입었던 개인적 피해를 놓고 주운 것이 낙인을 찍으려 하는 것이어서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지만 자신은 혼란했던 시대에 명백한 피해자였다고 항변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경선 여론조사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3월 초는 돼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5명이 경합 중인 울산 남구갑은 26일 현재까지 공천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 지역 국민의힘 6개 선거구 가운데 유일하게 단수 공천자로 확정된 동구 권명호 의원이 어제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동구 총선 출마를 공식화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권명호 예비후보는 동구민의 힘이 되는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 지난 4년은 너무 짧았다면서 일 잘하고 주민을 섬길 줄 아는 자신에게 성원과 격려를 보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철수 예비후보도 개혁신당 소속으로 중구 총선 출마를 공식화하고 낙후된 중구 재건과 기득권 정치 개혁을 마지막 봉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도 총선 공약 발표가 울산시 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이어졌습니다. 북구 총선에 나선 국민의힘 정치락 예비후보는 자신의 4번째 공약으로 국립청소년과 청년지원센터 북구 건립을 약속했습니다. 동구 총선에 나선 노동당 이장우 예비후보는 원하청 상생을 위해 노동자와 조선업 모두를 살리는 조선산업기본법 제정을 공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북구의회 의원들은 어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 북구의 무경선 단일화 합의를 백지화하고 경선을 통한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1일 진행된 울산 북구 무경선 단일화 합의는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범야권 단일화를 하려면 민주당과 진보당의 경선으로 추진할 것을 중앙당에 요구했습니다. 또 진보당에도 내일까지 직접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북구 지역위원회는 지난 24일 긴급 상무위원회를 갖고 민주당 북구 총선 후보로 이상원 의원으로 단일화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울산시 의원 북구 제1선거구 국민의힘 후보자 공모 결과 5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일과 25일 실시된 공모 결과 황병희 전 화봉고등학교 운영위원장과 박예심 현 북구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이충훈 유튜브 운영자, 박기영 스타트업 대표, 이충열 현 민주평통 북구협의회 분과위원장이 등록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는 28일 면접을 거쳐 공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복지보훈 여성국장실에서 학습지 전문 회사인 대교와 웅진 싱크빅과 함께 국제결혼 가족 자녀의 한국어 방문학습 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어 방문학습 서비스는 이주 부모의 한국어 실력 부족 등을 이유로 자녀가 학업을 포기하거나 사회 부적응 증상을 보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학습 대상은 5세 이상, 12세 이하 국제결혼 가족 자녀와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 199명으로 이들에게는 다음 달부터 2025년 12월까지 협약업체 소속 방문학습지 교사가 언어능력 진단 평가를 실시한 후 수준에 맞는 한글과 국어 학습 지도를 주 1회 1:1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길어지면서 울산대병원의 응급실 가동률도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응급실을 찾았다가 진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환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며 집단 행동을 한 지 일주일째. 울산대병원 응급실을 찾은 한 환자는 진료를 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혹시 지금 내년에 좀 급한데요. 필요되는가요? 응급실에 지금 안 되잖아요. 지금 의원 아니고 병원. 병원요? 진짜 너무 답답하잖아요. 지금 병원 몇 개를 돌았거든요.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길어지면서 전국 대학병원의 진료와 수술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울산대병원도 평소보다 낮은 병상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병상 가동률이 10% 떨어진 가운데 진료는 평상시보다 13%가량 축소됐고 수술도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에 울산의 전임의 18명 중 2월 말로 계약이 종료되는 전임의의 재계약 여부도 관심이 쏠립니다. 현재 울산대학교 병원은 인턴 전원이 수령 계약을 체결했으며 전임의 역시 계약 고객사는 없는 상태입니다. 울산시는 현재 진료협력 이송 체계를 갖춘 상태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보건소 등 가동 인력을 총동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의료계 집단 행동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어제 울산경찰청 등과 검경 실무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 행동에 긴밀히 협력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회의에는 울산지검 형사 5부장과 울산경찰청 수사 1계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울산시는 의료계 집단 행동과 관련한 보건의료위기 경보가 지난 23일부터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됨에 따라 의사 집단행동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섭니다. 울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장을 본부장, 행정부시장을 차장으로 하는 지휘부와 상황관리반, 의료지원반, 사회질서유지반 등 9개 실무반으로 구성돼 의사 집단행동 위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됩니다. 이와 관련해 서정국 행정부시장은 어제 시청 재난안전대책상황실에서 화상회의로 개최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5개 구군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진행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교육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분 배분을 위한 대학별 재수요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울산대도 증원 규모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산대는 앞서 올해 초 교육부의 증원 수요조사에서 기존 40명인 의대 신입생 정원을 80에서 110명 더 늘려 120에서 150명 규모로 증원 수요를 신청했지만 재수요조사 증원 신청 규모는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말까지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을 목표로 다음 달 4일까지 대학별 증원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농민수당에 대해 농민 95%가 만족하는 등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지역 농가 안정과 농업 환경 개선을 위해 지급한 농민수당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0%, 수령자의 95% 이상이 농민수당 제도에 만족했으며 82%는 계속 시행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올해도 농민수당 예산으로 68억 원을 편성하고 다음 달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민수당 신청을 받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울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을 하는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는 기본형 직불금 수령 농가로 지급 금액은 농가당 60만 원입니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어제 북구 소재 현대차 문화회관 1층 헤리티지홀에서 현대차 반세기 역사를 담은 오래된 미래 전시 오프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현대차를 만들어온 임직원들의 꿈과 노력을 주제로 울산에서 시작된 꿈이 자동차를 넘어 대한민국 산업을 주도해온 역사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온 꿈과 이야기를 담은 전시물로 꾸며졌습니다. 전시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며 입장료는 없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전시 오픈일인 어제부터 현대차 울산 공장과의 추억이 담긴 소장품을 기증받는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주 천전리 각석의 명칭이 51년 만에 바뀝니다. 각석 대신 명문과 암각화로 불리게 되는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 중인 방구천 암각화의 명칭과도 통일성을 갖게 됐습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구대 암각화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 중인 울주 천전리 각석의 명칭이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로 바뀝니다. 천전리 각석은 너비 9.5m, 높이 2.7m 크기의 바위면에 각종 도형과 글, 그림이 새겨졌고 그림 외에도 당시 왕과 왕비가 다녀간 걸 기념하는 내용의 글자가 남아 있습니다. 지난 1973년 국보 지정 당시엔 암각화보다는 제작 시기와 내용이 명확한 신라시대 명문이 학술적으로 더 높게 평가받으면서 각석이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조사 연구가 이어지면서 선사시대부터 신라시대까지의 생활상을 모두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각석보다는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명칭의 암각화가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지난해 울주군이 울산시에 명칭 변경을 신청했고 울산시도 울주 천전리 암각화로 명칭을 변경해달라고 문화재청에 신청했습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두 차례 검토 끝에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로 최종 명칭을 정하고 지난 15일 명칭 변경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국내 암각화 유적 중 암각화로 불리지 않은 건 천전리 각석이 유일했는데 국보로 지정된 지 51년 만에 암각화로 명칭이 바뀌게 됐습니다. 현재 방구천 암각화란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 중인 것도 명칭 변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국리 방구대 암각화에 유사한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로 이름을 변경하는 것이 방구천의 암각화 특징을 더 정확하고 대중적으로 알리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한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절차를 밟고 있는 방구천 암각화는 다음 달 초 등재 신청서에 대한 완성도 검토 결과가 나옵니다.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유네스코 자문기구의 현장 실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림들 새겨진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눈여겨볼 수 있는 그 그림의 그 탁월성이라든가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게 더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현장 실사 뒤에는 유네스코 자문기구의 회의를 거쳐 내년 7월 세계유산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올해부터 울산 지역 천원의 아침밥 대학이 4군데로 확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대학 186곳을 선정한 가운데 울산에선 울산과학대와 춘해보건대가 신규로 선정됐습니다. 한편 유니스트와 울산대는 지난해 선정돼 천원의 아침밥을 시행 중입니다. 천원의 아침밥은 학생이 아침밥을 1,000원에 먹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면 나머지는 학교에서 부담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지원 단가를 지난해 1,000원에서 올해 2,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울산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올해 성장 단계별 수출 패키지 지원 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다음 달 18일까지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직전 연도 수출 실적에 따라 수출 초보기업 25개사와 수출 유망기업 8개사, 수출 강소기업 4개사 등 총 37개사를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가 신청은 사업자 등록증상 울산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면 가능하며 접수기간 내에 울산 통상지원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동구청과 한국관광공사가 어제 2024 부울경 강소형 잠재 관광지로 선정된 슬도의 육성과 관광 두례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동구청은 관광 마케팅 공동 추진과 주민 사업체 발굴 육성 등에 대해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한국관광공사는 관광 현황 분석과 활성화 방안 연구 등을 맡게 됩니다. 동구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관광 사업으로 구축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습니다. 부구청은 어제 박천동 구청장 주재로 국시비 예산 확보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부구청은 올해 중산동 풍수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 29개의 사업을 발굴하고 모두 1,77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어제 보고회에서는 사업계획 보고에 이어 외부 재원 등 구체적인 사업비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동구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제1기 해단식과 제2기 발대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동구청은 지난해 제1기 SNS 서포터즈 20명을 발족해 동구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지역 소식과 생활 정보, 관광, 문화 소식 등을 다양하게 전달했습니다. 제2기 SNS 서포터즈는 기존 1기 서포터즈 11명과 신규 모집 서포터즈 9명 등 모두 20명으로 앞으로 올 한 해 동안 지역 홍보 활동을 하게 됩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